예, 현재 미국 케이프 캐나베럴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지상 대기 상태가 우리나라에 발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온도가 됐기 때문에 찬 공기가 대량으로 발사할 때 찬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발사체에 균열이 가거나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현재 관제 요원들이 접근해서 발사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점검 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30분, 35분에서 다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 연기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통신의 최혁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2호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발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궁화 1호 발사 때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 현지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춘기 특파원. 네, 민춘기입니다. 네, 무궁화 2호 발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무궁화 2호 발사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던 중 4분 전에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사를 하기 위한 엔진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인부들이 조사를 한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동안에 작업인부들이 조사하는 동안에 다시 그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다시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전에 그 장내 아나운서는 앞으로 한 8시 10분에서 8시 16분 사이에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 그 장내 아나운서가 잠시 후 8시 10분에서 16분 사이에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분에서 16분 뒤가 되면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발사는 앞으로 2시간 동안 2시간 안에는 발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무사히 발사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프 캐나베럴입니다. 네, 방금 민춘입니다. 민춘기 특파원. 예, 민춘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들 전해주시죠. 예, 지금 막 그 무궁화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위성 시대를 열어갈 무궁화 2호 위성이 오늘 밤 발사됐습니다. 무궁화 2호 위성은 정확히 50분 전인 8시 10분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성공 여부는 4시간쯤 뒤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시대의 막이 오른 오늘 전국에는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7, 6, 5, 4, 3, 2, 1 발사! 여러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화 2호가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델타에 실려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섯 개의 라켓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2초 후에 세퍼레이션이 있겠습니다. 3개의 나머지 보조 자켓도 제대로 잘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여기는 무궁화 2호 위성이 발사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 내 발사장입니다. 무궁화 2호 위성은 당초 오늘 저녁 7시 27분에 발사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정보다 43분 늦은 8시 10분에 발사됐습니다. 발사가 늦어진 것은 지상에서 발사체 로켓으로 주입되는 공기 온도가 너무 낮아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은 발사 4분 전에 중단됐고 점검 작업을 거쳐 8시 10분에 발사된 것입니다. 발사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발사장 주변의 새벽 어둠을 가르고 대서양 상공으로 치솟은 무궁화 2호 위성의 발사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무궁화 2호 위성은 1단 로켓에 붙어있던 9개 보조 로켓 모두가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가슴 졸이며 발사 광경을 지켜보던 발사 관계자들의 기쁨은 누구보다 더 컸습니다. 1호 위성 발사 때 이 보조 로켓 한 개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 발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비행 속도가 빨라진 무궁화 2호 위성은 이 시간 현재 2단 로켓을 점화해서 위성체를 둘러싸고 있는 페어링을 분리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궁화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3단 로켓으로부터 위성체가 분리되는 발사 후 1시간 16분 후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26분쯤 확정이 됩니다.
오늘 발사된 무궁화 2호 위성은 15일 동안 궤도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29일쯤 1호 위성이 자리 잡고 있는 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16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KBS 뉴스 김충환입니다. 네, 앞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무궁화 2호 위성은 발사 1시간 16분 뒤인 밤 9시 26분에 마지막 3단계 로켓에서 분리돼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사 성공 여부가 1차적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의 과정을 윤석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궁화 위성은 발사 후 32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발사 1분 7초 후 1단계 로켓 주변에 달린 보조 로켓 9개 가운데 6개가 분리됐습니다. 이때 상승 속도는 음속의 3배인 초속 1km, 고도는 18.4km입니다. 이어 2분 11초 만에 나머지 보조 로켓 3개도 완전히 소모됐습니다. 발사 4분 30초 후 대기권을 벗어난 104km 상공에서 1단계 로켓이 분리됐습니다. 발사 4분 34초 후 2단계 로켓이 점화되고 이어 로켓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분리됐습니다. 이후 1시간 8분 동안 2단계 로켓의 점화를 3차례 반복하며 정확한 궤도 진입을 준비한 무궁화호는 발사 1시간 16분 후 마지막 3단계 로켓과 분리됩니다.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된 무궁화호는 천이 궤도에 들어가 앞으로 이틀 동안 지구 주위의 타원형 궤도를 돌게 됩니다. 천이 궤도를 돌며 자세를 바로잡은 무궁화 위성은 발사 61시간 후 지상 36,000km 상공 원형 정지 궤도에 진입합니다. 발사 사흘 후 원형 궤도에 들어간 지 14시간 만에 무궁화 위성은 태양 전지판을 펼쳐 자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보름 후 무궁화 위성은 동경 116도 보르네오 상공 정지 궤도에 자리 잡고 2006년까지 10년 동안 위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밤 발사된 무궁화 2호 위성의 발사 성공 여부는 당초보다 3시간 정도 늦은 내일 새벽 0시 40분쯤 밝혀지게 됐습니다. 한국통신은 무궁화 2호 위성의 발사 성공 여부가 당초 발사 1시간 16분이 지난 오늘 밤 9시 26분 판명될 예정이었지만 3단 로켓의 통신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발사 4시간 반 뒤인 내일 새벽 0시 40분쯤에 뉴저지 록히드 마틴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아침 6시. 오늘 발사된 무궁화 2호 위성은 현재 진행 중인 무궁화 1호의 보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단독으로 또는 1호 위성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궁화 1호 위성의 보험 협상 전망과 1, 2호 위성의 활용 방안을 김명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발사된 무궁화 2호 위성은 오는 7월부터 10년 10개월 동안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난해 발사 실패로 전액 손실 처리된 무궁화 1호 위성의 보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사용 시기를 앞당겨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2호 위성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호 위성만의 단독 운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무궁화 1호 위성의 송수신 범위가 국내로 제한돼 있어 현재 1호 위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들로서는 우리나라 이외에 무궁화 1호 위성을 팔 수요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신이 무궁화 1호 위성을 재구입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위성 서비스를 하게 되며 늘어나는 통신과 방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무궁화 1, 2호 위성은 앞으로 36,000km 정지 궤도상에서 서로 최소 4km에서 최대 40km 정도 떨어져 나란히 지구를 공전하게 됩니다. 한 개의 위성이 12개의 통신 중계기와 12개의 방송 채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 2호 위성을 합쳐 모두 24개의 통신 중계기와 24개의 방송 채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호 위성의 수명은 10년이고 1호 위성의 수명은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은 1호 위성의 수명이 끝나기 전인 1999년에 무궁화 3호 위성을 발사해 2개의 위성 서비스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무궁화 2호 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는 본격적인 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소유의 위성을 통해서 첨단의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우주 개발을 위한 전진 기지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용 다목적 위성인 무궁화 2성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전송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과 음향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궁화 1호와 2호 위성은 각각 12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있어
종일 위성방송 등 보다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고 방송계의 현안인 난시청 지역을 말끔히 해소시킵니다. 직경 45cm 정도의 소형 안테나만 있으면 한반도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등에서도 시청이 가능해 국내 방송 영역도 크게 확대됩니다. KBS는 위성방송의 선도방송사로서 오는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직접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방송 질서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송 내용을 국제적으로 교환하고 외국에 주체적으로 우리의 방송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위성통신은 지리적인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원격 교육이나 원격 진로를 가능케 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위성을 통해 교통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혼잡 지역을 피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수나 화재 등 각종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천후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 시대를 연 무궁화위성은 지상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크게 앞당기게 됩니다. KBS 뉴스 박정희입니다. 실로 깨끗하다. 어때요? 쫙쫙. 작작이